3살 미만 젖먹이를 빼고는 모든 국민이 칼슘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일일 칼슘 섭취량은 700mg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장량의 7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남성은 78%, 그리고 여성은 이것보다 더 낮은 67% 정도만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65살 이상 노인들은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먹고 있었고요. 12살에서 18살 청소년들도 59% 수준에 그쳤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 건강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골다공증이나 뼈가 휘거나 골격이 변하는 골연합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샤안리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젖먹이 빼고는 모두 칼슘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한국은 칼슘 하루 권장 섭취량이 700mg인데 그래도 그렇다니까 하루 1000mg을 권장하는 미국에 사시는 많은 한국 분들은 어떨까 걱정이 한편 되기도 합니다. 사실 칼슘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필요하고 청소년들하고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갱년기가 되면 골밀도가 점점 더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지연되고 성장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65세가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많아지는데 대퇴골이나 척추 등의 골절이 발생하면 치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65세 이후의 골절은 노인들의 사망 원인율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 먹으면 가장 좋은 칼슘의 섭취법이 될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가공되지 않은 야채, 과일, 곡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천연에서 칼슘을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칼슘은 그게 어떤 모양이었던지 간에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돌덩어리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땅에 녹아있는 칼슘을 물을 통해서 빨아들이죠.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은 그 식물들을 섭취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동물과 식물에서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근래에 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 부족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현대 농축법 때문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땅을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윤작이란 게 있었고요. 우유를 먹기 위해서 젖소를 기르는 농장 같은 거는 좀 찾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실 같은 건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가능한 한 높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해충 죽인다고 농약 뿌려서 좋은 곤충까지 죽이고, 사람들은 농약이 들어있는 곡물, 야채, 과일 이런 거 먹어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잘 씻나 그런 거 걱정해야 하고, 항생제 먹인 소, 돼지, 닭이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게다가 유전자로 조작된 농산물까지 알게 모르게 먹어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비료를 이용해서 생산량 극대화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비료로 공급되는 성분이 아닌 영양 성분들은 실제로 결핍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데요. 결국 자연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에서 충분히 이런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자연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는 방법은 비, 바람, 강, 바다, 흙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땅과
산을 흐르면서 거기에 녹아있는 영양분들을 섭취를 하고 또 그렇게 자란 식물을 동물이 먹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은 이제 또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는 어류의 영양분이 되고 또 물에서 녹아서 증발되는 수분 속에 포함된 영양분들이 구름이 되고 바람은 또 그 구름을 온 세상으로 보내서 비를 내리고 뭐 세상 만물이 그렇게 혜택을 보고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흙에 미네랄이 충분히 쌓일 시간을 주지 않는 이런 농법 때문에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동물 외에는 충분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다 이러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좋은 칼슘제는 물에 녹아야 돼요. 왜냐하면 식물이 돌덩어리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방법이 물에 녹아있는 칼슘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에도 칼슘 이온만 통과시키는 칼슘 이온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온화가 용이한 칼슘제를 섭취하지 않으면 그걸 뭐 아무리 많이 섭취하신다 해도 우리 몸에서 정작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변이나 대변으로 내보내지게 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고를 때는 이온화가 되기 쉬운 칼슘을 고르는 게 필요한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물에 녹는 수용성 칼슘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내가 수용성 칼슘이라고 샀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투명하지 않고 뭐가 이만큼 가라앉아 있죠. 그러면 그건 물에 녹은 게 아니죠. 물에 그냥 가라앉아 놓고 있는 거고 물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용성 칼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시중에 이제 수용성 코랄 칼슘, 수용성 산호 칼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 정도로 배합된 제품인데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반대된 일을 하지만 짝꿍처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수축에 관여하죠. 마그네슘은 이완에 관여하고요. 또 마그네슘은 칼슘의 기량제로서 칼슘의 과다 흡수를 방지하기 때문에 안전한 칼슘 섭취를 도와줍니다. 칼슘은 치아하고 뼈를 구성하는 성분인 것에 앞서 가지고 우리 심장을 비롯한 각종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리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고 또 산성화된 몸을 중화하기 위해서도 이 칼슘이 이용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혈액 중에는 늘 칼슘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모자르면 칼슘이 저장된 뼈를 분해해서 칼슘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향유하려면 제대로 된 식생활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청소년기부터 흡수가 용이한 칼슘, 마그네슘을 잘 공급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서 칼슘을 분해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늘 좋은 칼슘을 잘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년에 골다공증 걱정이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이런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